한국은 G11이라는 새로운 국가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다. 일시적인 일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선진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G7 정상회담에 포함시키겠다 발표한 것에 대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기존의 구식 G7 체제로는 현재 국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G11으로 확대시킬 예정인데 문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시냐? 라고 묻자 문재인 대통령은 G7으로는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함께 초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대화만 들어봐도 이번에 한국이 G7 회의에 초청된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된 것이 공식화되면서 일본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외무성 관부의 발언을 인용해 지금까지 G7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가입한 국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어깨를 함께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전했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가 G7 정상회의 멤버를 갑자기 4개국이나 늘리는 것은 무리 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실무진과 사전에 이야기 없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우선은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들을 정식 멤버가 아닌 단순 초청국, 즉 아웃리치 형태로 초청하지 않았겠는가.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 의장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칠레, 인도, 호주까지 초청했는데 이와 비슷한 것 아니겠냐 라며 한국이 G11에 포함된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채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자 이제는 한국이 참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더 이상 일본과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하겠다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일본과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기 어렵다. WTO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메이저 언론들은 이를 속보로 보도하였는데요. NHK는 모테기 토시미츠 일본 외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유지해왔음에도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발표한 것은 너무 유감스러운 일이다 라고 전했고, 니케이는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에 쓰이는 3가지 소재와 수출을 막아 한국 경제의 기둥을 위협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과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이 무역관리 체제를 개선했음에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라며 오히려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죠. 이렇게 일본 메이저 언론사들조차 아베 총리가 아닌 한국 정부의 뜻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이 바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WTO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는 것과 이미 한국이 일본산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해 버렸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피해만 막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우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호사카 유우지 교수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일본이 한국과 지소미아를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일본의 군사기술 보호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정보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술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지소미아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군사기술을 사용해 무기를 만들거나 이를 산업용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외에도 한국이 현재 미국과 공동으로 한미 방위체제를 구축해 놓은 상황인데다가 지난 3년간 일본이 한국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일본과의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이 일본에 주는 정보가 더 많은 상황이다. 한미 자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대북 정보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안 한국은 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으로 제고된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유네스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호국 그룹 결성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우호국 그룹의 의지한국은 자랑스럽게도 한국이 되었고, 출범 회원국들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케냐, 요르단, 세네갈이 참여했습니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주도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그룹을 결성한 것에 대해 유네스코는 적극 환영한다. 사무국 차원에서 그룹 활동에 긴밀히 협조하겠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서울대학교 영문학 석사에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친 유명희 씨는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 사무관을 첫 직책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 사무관까지 올라간 유명희 씨는 더 많은 법률 지식을 쌓기 위해 미국에 있는 벤터빌트 로스쿨에서 3년 과정을 마친 뒤 미국 뉴욕주와 워싱턴에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냈습니다. 뉴욕에서 변호사의 평균 연봉이 16만 7,110달러, 하나로 2억 563만원. 유명희 씨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만 경력이 쌓여도 상위 20% 안에 들어 5억 원을 훌쩍 넘는 연봉을 받게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회를 과감히 뿌리친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외교통상부 FTA 정책과장이 되었고,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화려한 업무 능력에 대담하면서도 대단히 논리적이고 직원들로부터 신망도 두터운 완벽한 인물이라 평가받고 있는 유명희 본부장. 세계 최강국들의 무역 대표들도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콧대가 높기로 유명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일본과 협상 당시 아베 정부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자 곧바로 이렇게 받아칩니다. 자동차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건 일본의 야심 이라며 단칼에 일본의 희망을 종결시킨 단호한 인물인데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조차도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과 자리를 한 뒤에는 그녀의 뛰어난 협상 능력을 인정하며 농담으로 자리를 제안할 테니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요? 라고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유명희 본부장이 이뤄낸 일들을 보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인데요.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이 FTA를 체결, 브렉시트를 강행한 영국과도 아시아 최초로 FTA를 성공,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그리고 파나마까지 중미 5개국들과 한 번의 FTA를 체결, 중국과 일본이 이들과 FTA를 실패한 이후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성사시켰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의 관세를 즉시 0%로 내리는 데 성공시키는 동시에 한국은 협정 배제 품목을 16개나 설정한 반면 파나마의 협정 배제 품목은 0개. 이 말도 안 되게 한국에 유리한 조건이죠. 여기에 동남아 최강국인 인도네시아와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FTA보다 강력한 세파를 체결해 일본 차로 도배되었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40조 원짜리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수주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이끄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이러한 화력 덕분에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쪼그라들었음에도 올해 1분기 한국의 무역 수지는 11조 6,6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FTA를 발효하지 않은 국가와는 76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지만 FTA를 발효한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164억 달러의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비상시적인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유명희 본부장은 WHO에 일본을 제소하겠다, 일본이 협정을 위반한 점을 철저히 검토했다며 한국과 일본이 WTO 분쟁에서 한국이 사전사승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죠. 최근 WTO 사무총장이 코로나19로 글로벌 무역이 대혼란을 겪는 가운데 WTO 기능이 마비된 것에 무력감을 느낀 나머지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돌연 사퇴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국가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무역 자유화를 통한 세계 경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WTO에 큰 공백을 전 세계 국가들이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유명해 본부장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호베르트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 영상회의를 열어서 한국의 기획으로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인들의 필수 인력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강요 선언문 채택을 이끌어낸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전 세계의 지침서로 등극한 가운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붕괴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까지 한국이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WTO가 이를 공론화할 경우 전 세계가 한국이 제안한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된다는 뜻이죠.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인 한국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하였고 전 세계가 코로나19 영웅이라 부르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기 WHO 사무총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빛나는 활약으로 이제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G7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